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총선을 의식해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난 6일에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행 주체죠. LH의 광역 소각 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게 수면 위로 부상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경인 아래뱃길 맞은편 두리 생태공원 건너편의 지하 소각 시설을 약 한 40만 제곱미터로 반영할 것을 LH에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시가 LH에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계양 신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LH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요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뭔지 이 소각장의 경우가 이 과정에서 원래 논의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요. 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게 과연 환경보전 계획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비롯해가지고 도로 건설이든지 총망라했을 때 이게 과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법정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그 시행 주체인 LH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립할 때 폐기물 설치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장을 과연 계획을 반영하느냐 그리고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이런 거를 환경성을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인천시가 요구했다는 얘기고요. 소각장 설치 계획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또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적 단계가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거론된 이 소각장의 규모가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청라랑 송도 광역 소각장처럼 약 500만 톤을 소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3매립지, 4매립장을 매립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소각장 시설을 늘려야 광역 소각 시설을 한 2군데 정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쓰레기, 분류, 선별장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성, 아니면 효율성, 경제적 차원에서 광역 소각장 형태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광역 소각장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양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백지화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이 소각장 반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전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거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의 중요성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논란이 벌써 몇 년째 가고 있고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의 환경권을 넘어서 정치 쟁점화, 정쟁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정치권이 이 책임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정치 논리, 그다음에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환경 문제를 바라봤던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그 집권을, 그러니까 인천시에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시냐에 대해서 어느 당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청라 소각장 문제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송도의 화물차 주차장 문제도 역시나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의 입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생자 처리 원칙,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된다.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최우선 입지를 하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남의 쓰레기를 우리 땅에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단체는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최우선 신도시를 만들 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주민이 아니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계양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참고로 저도 집이 계양입니다. 계양구 주민이고요. 이 문제를 주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되면 안 된다. 정치권이 정확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또 사회 공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청라 소각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히려 이게 노후돼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화할 거냐 안 할 거냐, 폐쇄할 거냐 말일 거냐,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최신식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유리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는 거에 정치권이 앞장선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이기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아직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동양지구라든가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우려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 쓰레기는,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있는 동네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종료냐 연장이냐에서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던 것처럼 이 논란이 오히려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쓰레기의 자원 순환에 좀 더 나아가서 에너지 순환에서 어떤 관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당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또 생각을 또 들어봤는데, 이런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도 궁금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어쨌거나 인천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나라고 뭐 대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내부적 분위기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 국회에서 그 인천시의 백현 환경국장이 송영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소각시설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계양 신도시 내에 과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양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조성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뭐 하겠다 말겠다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게 된다면 내부적 정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거나 제3기 계양 신도시를 앞두고 인천시가 LH에다가 소각장을 반영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각장 같은 시설은 사실 대표적인 기피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없는 필수 시설인데 법적으로는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 시설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요? 누구나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오는 거는 원치 않겠죠.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지만 지금은 법 이전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먼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법이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표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안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천에 광역소각장이 2개가 있습니다. 송도에 있고 청라에 있는데 이미 포화 상태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
매립지를 종료하냐 연장하냐 논란 속에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매립지의 3-109도 정해진 시한 내에 이미 한 1년 앞당겨서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해야 되는 거는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종량제 봉투에 내가 일정 정도 비용을 내고 처리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발생부터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하나뿐인 지구에 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런 환경 기반 시설들이 기피 시설로서 실제로 주민들에서 멀어져 있던 게 사실이고 오히려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서의 기능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들이나 여러 가지 위해 물질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로 끌어들이는 것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천시가 접근해야 되고, 이제는 광역 소각장이 적어도 2개는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금 인천시가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자원순환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단순히 소각만이 아니라 에너지 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측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일 500톤급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물량은 1일 100톤 이하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쓰레기 수송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려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규모 소각장을 계양구에 추진한다는 것은 계양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네, 하루 500톤급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이 아니냐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요. 반대 명분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서 발생자 처리 원칙, 이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해법으로 기초지방정부, 기초지자체도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시군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평구는 부평구대로,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최종 처리까지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 소각장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양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중간 처리, 집화장, 이 문제도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시설도 역시나 되게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라뱃길의 수질 관리, 굴포천의 수질 관리하고 연동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에서 저는 부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더불어민주당이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건 이 공당으로서 장기적으로 50년 후에 인천시의 그림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도영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반대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거나 이번에 계약하고 있는 계양 소각장 같은 경우는 1일 500톤 규모의 소각장, 광역 소각장이거든요. 당연히 계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도 광역적으로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지금 소각을 전제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도랑 청라에서 매일같이 500톤씩 소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약 가연성 폐기물 한 350톤을 그야말로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어긋나는 셈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네.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은 소각장이 도시 기반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 혐오 시설이거든요. 님비 현상을 비롯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양 3도시,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군데군데 현수막을 붙여놓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도 안 나왔고 주민들 움직임도 조금 덜한 상황에서 한 언론 보도를 기화로 해서 자유한국당 계양 가불 당협위원회가 그야말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세, 정치 공세 내지는 쟁점화, 이슈화를 시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설치를 추진을 할 경우에 이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기반 시설들이 기피 시설로서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나 계양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원순환도시 인천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에너지순환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동안은 소각장을 놓으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여러 가지 물질들, 위험 물질들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난방열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스키장을 그 위에 상부에다 지하에다 이제 관련 시설을 놓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하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시설을 놓으면서 수영장이라든가 그 열을 이용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차피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처리도 우리 주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혐오 시설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혐오 시설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은 시설로서 필요한 시설로서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 조만간 계양 신도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계양 소각장 문제는 그야말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양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 법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신설할 때는 소각장을 반드시 둬야 되는 법률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곧 직면할 거라고 보고요.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 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무료로 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뭐 혜택,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소각장을 지하화하긴 합니다만은 배출가스라든지 유해 물질에 대한 지금 관리가 지금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조금 더 제대로 바로 잡아서 친환경 소각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든 설치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환경단체 입장에서 이 소각장 시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논리는 절대 안 된다. 환경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환경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환경 시설들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 주민 필요 시설로서 필요한 시설로서 편의 시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주민 수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관련 정보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 사안이 나온 게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섣부른 단정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따져보는 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